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조선시대 훈련 도감과 훈련 원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성운동장, 해방 후 서울운동장으로 바뀌었고 오랫동안 동대문 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땀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 가운데 식민지 조선 청년 송기정이 흘린 땀방울이야말로 가장 뜨겁고도 안타까운 땀방울로 기억될 것입니다. 1935년 경성운동장 만미터 경기 1위로 등장한 송기정은 이듬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한국의 결여를 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우리 동네 역사 한 바퀴란 주제의 UCC 공모전에 참여해 해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제 작품입니다. 저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며 독일 거주 한국 청년으로서 1920년대 독일 유학 시절 독일어로 된 독립운동 출판물을 펴내는 등 많은 활동을 하셨던 한글학자 이금노 선생님의 발자취를 기렸습니다. 이번 공모전 수상을 계기로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 당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계 만방에 알렸던 손기정 선생님의 다큐 제작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애초 계획은 오프닝 영상을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 앞에서 촬영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며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삭센주의 전면 봉쇄로 베를린 촬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렇게 그날의 영광을 기록 영상으로만 보여드리게 돼 아쉽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4년 전 손기정 선수는 올림픽 마라톤 신기록을 세우며 조선 청년의 기계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바로 1936년 8월 9일 오후 5시 30분경 손기정 선수가 2시간 29분 19초라는 기록으로 세계 마라톤 사상 최초로 마이 2시간 30분대 벽을 깨며 국제 스포츠 역사를 새로 썼던 당시 모습입니다. 손기정 선수의 우승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미 베를린 올림픽 3년 전인 1933년부터 1935년까지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5차례나 보유한 국제 마라톤계의 유망주였습니다. 또 1935년 11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2차 선발전을 겸해 열린 제8회 일본 메이지 신궁 마라톤 대회를 통해서는 2시간 26분 42초로 우승하며 마침내 세계 공인 신기록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이날 42.195km를 달리며 이곳 독일로 떠나오기 전 열렸던 환송식에서 일본 대표이기 이전에 조선 청년으로서의 기계를 온 천하에 알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던 격려사를 거듭 떠올렸습니다. 세계 마라톤계의 샛별로 떠오른 1933년 이래 손기정은 조선 청년 또는 민족 정신의 절대적 기호였습니다. 고린 지점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의 건각은 독립을 향한 우리 민족 모두의 염원이었고 희망이었고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출전했던 남승용 선수 역시 동메달을 차지함으로써 시상대에 오른 조선 청년 두 사람의 기계는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표정이 밝질 않습니다. 이들에게 영예의 메달이 걸리고 세계가 이들 올림픽 영웅들에게 축하 박수를 보내는 순간 손기정 선수는 슬그머니 영광의 월계수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립니다. 손기정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3위를 겪은 데다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겪은 세대입니다. 그 나이로 볼 때. 이래서 굉장히 민족의식이 강했던 선수예요. 그냥 단순한 스포츠맨이 아니고 민족의식이 아주 강했던. 베를린에 6월 17일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13박 14일에 거쳐가지고 그 기차를 타고 베를린에 도착한 게 6월 17일이고 6월 17일부터 8월 8일, 그러니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대회가 8월 9일인데 대회 하루 전까지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있는 게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손기정 선수는 그때 이렇게 회고하시는 거에 보면 이제 더 이상은 일장기를 달고 뛰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은퇴 결심을 가장 명예스러운 순간에 하게 되는 그런 또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독일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많은 독일 친구들에게 제가 UCC로 만들었던 이국노 선생님과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영웅 손기정 선생님을 자랑할 때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제가 비록 독일에서 나고 자랐지만 그분의 민족 정신이 제 DNA 속으로 면면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손기정 선수는 1936년 올림픽에 출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인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서슴없이 한글로 손기정이라고 쓴 자신의 이름에 곁들여 나라 이름을 재팬이 아닌 코리아라 적고 때로는 사인 옆에 한반도 지도를 그려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민족 정신은 바로 그런 일화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의 필수 사인 코스인 독일의 국빈 박명록에도 어김없이 손기정이라는 한글 이름을 또렷이 적는 대담함을 보였고 올림픽 경기 전 연습을 하면서도 일장기가 달린 유니폼을 절대 입지 않았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사실 서슬퍼렀던 일제 시절 일본인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한글로 자기 이름을 적고 나라 이름을 코리아로 표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손기정은 조선 청년의 기계로 이를 당당하게 실행했던 것입니다. 손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봉근이라고 합니다. 손기정은 시상식 직후 마라톤 우승을 자축하기 위해 마련된 축하 파티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일화 역시 유명합니다. 일본 선수단이 그의 소재를 찾고 있던 시각, 손기정과 남승용 선수는 베를린 시내 교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베를린에 거주하던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 안봉근 선생의 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손기정 선수는 태극기를 처음 접하곤 나라 잃은 서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며 흐느껴 울어야 했습니다. 일제는 손기정 선수의 이 같은 민족 정신을 철저하게 경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시 일본 특별고등경찰 기관지인 특고월보 1936년 10월호 기록입니다. 일제의 이 같은 탄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축제 분위기는 연일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은 그만큼 1910년 이래
일제에 억눌렸던 우리 민족의 기계를 세계 만방에 알린 아주 통쾌한 사건이었습니다. 손기정 선수의 우승 소식과 함께 발생한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은 우리 민족의 기계를 생생하게 보여준 극적인 사례라 국민적 통쾌함은 더욱 컸습니다. 당시 국내 신문들은 호해까지 발행하며 손기정 선수의 우승 소식을 전하면서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는 8월 13일자 기사에서 손기정의 옷에 새겨진 일장기를 잘 보이지 않게 만든 다음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인쇄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명해 검열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8월 25일자 기사에서 한 차례 더 손기정의 옷에 새겨진 일장기를 완전히 지운 사진을 게재했고, 이로 인해 일장기 말소 사건을 주도한 이길용 기자 등이 구속되고 동아일보가 무기 정간을 당하는 일제 언론 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손기정 선생을 생각할 때 항상 선친의 이름을 떠올리고 그때의 광경 이런 것을 또 저한테 알려주시고, 당시에 연루됐던 많은 분들, 송진우 사장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셨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손기정 선생의 위협은 마라톤의 승리의 위협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고 민족의 큰 정기를 흔드는, 진작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장기 말소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관여됐었던 8분은 40일 동안 감옥에 갔었고요. 모진 고문을 받았고 또 해방될 때까지 1945년까지 언론계 종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이었던 사람이 그 직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지키려고 했었던 게 뭔가라는 거를 한 번 더 일장기 말소 사건을 통해서 잘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시대, 우리 민족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손기정은 경술국지 2년 뒤인 1912년 신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신의주 난민포동은 가난한 마을로 사람들은 자갈과 모래, 이 작품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 손기정 선수의 어린 시절은 매우 빈곤했습니다. 1912년 5월 신의주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달리기를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달리기를 못하게 하려고 어머니가 헐거운 여자 고무신을 신겨 놓았지만 그 고무신이 벗겨지지 않도록 새끼줄로 묶어 발등이 까지고 피가 나도록 달리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신의주 대표로 참가한 육상 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육상 선수로 인정받게 된 그는 여러 역경을 딛고 성장해 19세 때인 1931년 10월 조선 신궁 대회로 불렸던 전국 체육 대회에 출전해 5000m 달리기에서 2위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후 마라톤으로 종목을 바꿔 1932년 3월 마라톤 경기 첫 출전에서 2위로 입상하며 마라토너로서의 장래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1933년부터는 앞에서도 소개했듯 5차례에 걸쳐 마라톤 세계 기록을 세우며 마침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리 민족에게 영예의 첫 금메달을 안기는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조국뿐만 아니라 우승의 기쁨도 일본에게 빼앗겨야만 했으니까요. (1945년) 우리 민족과 손기정 선생이 꿈에 그리던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946년 광복 1주년을 맞아 손기정 선생은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거행된 3일간의 봉화제전에서 성화전송단 대표로 활동하며 임시정부 주석인 백범 김구 선생에게 성화를 전송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광복과 함께 손기정 선생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길로 나섰습니다.
그 결과 광복 2년 만인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서윤복 선수가 2시간 25분 39초라는 세계 최고 기록으로 우승함으로써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영광을 재현했습니다. 이 대회는 특히 광복된 조국의 이름으로 처음 세계 무대에 나와 금메달을 거머쥐었다는 상징적 의미까지 겹쳐 대한민국 체육사에 길이 남는 크나큰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후 손기정 선생의 탁월한 지도력에 힘입은 우리 건각들은 1950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도 1, 2, 3위를 모두 휩쓸었고 이후 1992년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던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우승에 이르기까지 손 선생이 뿌린 씨앗들은 세대를 이어가며 큰 결실로 이어져 오늘에 이릅니다. 이곳 베를린에서는 매년 손기정 선수의 우승을 기념하는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금년에는 마라톤 대회가 취소돼 많은 교민들과 손기정 선생을 추억하는 독일 마라톤 동호 회원들이 아쉬워하면서 하루빨리 코로나19 여파가 잦아들어 내년에는 이 행사가 꼭 열렸으면 하는 마음들입니다. 이 마라톤 대회는 한국의 결의얼 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결의얼 살리기 베를린 지부가 주관한 행사로 지난 2010년부터 경년제로 이어지다 2018년부터는 매년 한 차례씩 열리는 행사로 확대되었습니다. (200여) 명의 건각들과 가족 응원단, 한인 동포 등 4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이 행사는 매회 대회 때마다 전통무용단의 축하 공연과 태권도 시범, 한식 뷔페 시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여 교민 한마당 축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와 결의의 정신을 유럽 한복판에 알리는 문화 행사로서의 효과도 매우 크다고 평가받습니다. 반갑습니다. 결의를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이사장 박종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인들의 생활 문화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열리던 손기정 선수 우승기념 마라톤 대회를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기정 선생의 민족 정신과 평화 정신을 기리는 마라톤 대회는 매년 한국에서도 열립니다. 한국에서 역시 금년도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대회를 치르지는 못했지만 지난 11월 15일 비대면 달리기 어플을 활용한 이색적인 방식으로 개최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 결의의 최고 스포츠 영웅이자 민족 지도자였던 손기정 선생을 기리는 추모 사업은 이렇듯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추모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는 손기정 기념재단은 10월 28일 서울 중구 손기정 체육공원 내에 위치한 손기정 기념관을 새로 단장해 코로나19가 잦아드는 대로 일반에 새롭게 공개할 예정이고 손기정 선생과 서윤복 선수의 광복 후 첫 마라톤 쾌거를 소재로 만든 강재규 감독의 보스턴 1947 역시 내년 중 개봉될 예정이라 우리 민족의 영원한 횃불인 손기정 선생에 대한 추모 열기는 항상 꺼지지 않는 민족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기정 선생님은 그 당시에 일장기를 달고
기미가요가 올라가는 그 베를린 스타디움에서 상을 받으신 거죠. 우리 영화는 그렇게 시작이 되고요. 결국은 해방이 되고 1945년 해방이 되고 47년 독립국가가 세워지기 전 난민국 상태에서 출전을 하면서 사실은 또 국기 문제가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아직 독립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성조기를 달고 뛰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됐을 때 송기정 선생님의 직위와 그런 열정,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태극기를 다시 달고 뛸 수 있는 환경을 송기정 선생님이 또 만드셨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영화 속에 저희들이 고스란히 녹아있고 결국은 이 선수가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어내는 데에 정말로 지도자로서 선배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영화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라가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줬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는 존재하는 것만으로서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손기정의 그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기정 기념관에서는 손기정의 생애의 모습에서는 평화를 저희가 이때 얘기를 하지만 또 손기정 기념관에서는 도전과 승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나라 사랑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손기정 기념관은 한 번쯤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당시 청년 학생들이 가졌던 순수한 민족의식, 이걸 여러분들이 이 스포츠맨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경기 정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인종 차별 그런 거 없이 그야말로 스포츠맨십 하는 거는 그 안에 민족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승부에만 집착하지 않는 거죠. 난 송기정 선수에게 이런 걸 지금 젊은 사람들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조선에 남아요. 백림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남승민 군에게 신후. 그대들의 첩보를 전하는 후배의 뒷등에 붓을 달리는 이 손은 형용 못할 감격에 떨린다. 이역의 하늘 아래서 그대들의 심장 속에 용솟을 치던 피가 2300만의 한 사람인 내 혈관 속을 달리기 때문이다. 이겼다 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우리의 궁합은 깊은 밤 전승의 방울소리에 터질 듯 찢어질 듯 침울한 어둠 속에 짓눌렸던 고토의 하늘도 올림픽 거화를 켜든 것처럼 화다닥 밝으려 하는구나. 오늘 밤 그대들은 꿈속에서 조국의 전승을 전하고자 마라톤 험한 길을 달리다가 절명한 아테네의 병사를 만나버리라. 그보다도 더 용감했던 선조들이 정령이 가호하였으며 두 용사 서로 껴안고 느껴 울었으리라. 오 나는 외치고 싶다. 마이크를 쥐고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외치고 싶다. 인제도 너희들은 우리를 약한 족속이라고 부를 터이냐. 그렇습니다. 1936년 그날의 영광을 노래했던 시문 선생의 시 한 편이 지금까지도 우리 결의의 뜨거운 가슴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곳 독일에서 결의를 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손기정 우승 기념 베를린 마라톤 대회 소식을 접할 때마다 또 손기정 선수가 24살의 기계로 달렸던 베를린의 당시 마라톤 코스를 떠올릴 때마다 이곳 독일 역사적인 현장에서 꿈틀대는 민족 사랑과 나라 사랑의 결기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손기정 선생님의 1936년 울분을 오늘 다시 생각하며 지금까지 독일에서 결의TV 리포터 최한나입니다.